다이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 플랫폼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와디즈와 텀블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와디즈와 텀블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와디즈의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눈에 보이는 혁신적인 제품이 펀딩을 많이 개설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제품에 가까운 부분들이 적합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벅인 경우에는 좀 더 감성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지고요. 또 창작물의 특성상 바로 제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년까지 제품을 제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와디즈와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제공할 리워드가 창작물에 가깝고 형태가 확실하지 않은 콘텐츠에 가깝다면 텀블벅이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와디즈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이 화면은 제가 네이버에 와디즈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첫 번째 창입니다. 읽어보시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테크부터 믿을 수 있는 생산자의 푸드까지, 즉 주로 제품에 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리워드로 많이 한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네이버에 텀블벅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적혀 있듯이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출판, 패션,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후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로 다른 용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와디즈와 텀블벅 모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특정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고 또 특정 용어는 사용해야 되는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있어서 펀딩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바로 판매라는 용어인데요. 판매에 있어서 우리는 판매한다 라고 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한다 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클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자에 대한 단어도 살펴볼 텐데요. 판매자의 경우에는 와디즈에서는 메이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자가 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메이커가 라고 사용해 주셔야 하며 텀블벅의 경우에는 창작자가 라고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고객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와디즈의 경우에는 고객이 소비자가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서포터가 라고 명시해야 하며 텀블벅의 경우에는 후원자가 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판매, 구매, 주문에 대해서도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와디즈의 경우에는 구매합니다가 아니라 펀딩합니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텀블벅의 경우에는 밀어주기 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플랫폼에 비해서도 일반 쇼핑몰에 비해서도 다른 점이 있지만 와디즈와 텀블벅 안에서도 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품과 제품에 대해서는 와디즈는 리워드로, 텀블벅은 선물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와디즈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표를 보시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리워드와 서브 리워드가 있습니다. 메인 리워드는 내가 핵심적으로 판매할 제품으로 볼 수가 있고 서브 리워드는 펀딩의 부속적인 구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디즈에서는 선물은 그냥 증정품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 증정품을 의미하는 선물이 텀블벅에서는 메인 리워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입점하기와 판매하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와디즈의 경우에는 입점하기 혹은 판매하기라고 사용하지 않고 와디즈 프로젝트 시작하기 혹은 펀딩 오픈하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텀블벅은 프로젝트 개설하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매출, 수익금, 후원금에 대한 단어들도 모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와디즈의 경우에는 펀딩금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텀블벅의 경우에는 후원금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라는 단어 또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와디즈와 텀블벅 모두 스토리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스토리를 작성해주세요. 혹은 스토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상세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의 경우에도 각각의 플랫폼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경우에는 오픈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텀블벅의 경우에는 공개 예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의 경우에도 배송, 배달, 택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와디즈는 리워드 전달, 텀블벅은 선물 전달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와디즈는 결제 취소가 아니라 펀딩 취소, 텀블벅은 후원 결제 예약 취소라는 단어를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환불이라는 단어의 경우에도 환불이라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와디즈의 경우는 펀딩금을 반환한다, 텀블벅은 후원금을 반환한다 라고 사용을 해주셔야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살펴볼 와디즈 용어에는 증정 사은품이라는 말 대신 선물, 추가 리워드라는 말을 볼 수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라는 단어가 와디즈에서는 증정품으로 사용이 되지만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에서는 메인 리워드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할인이나 세일 대신에 혜택, 가격 혜택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특가, 할인가, 와디즈가 대신에 얼리버드가, 와디즈 혜택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완판되었다, 판매가 종료되었다, 품절되었다 대신에 수량이 소진되었다 혹은 펀딩이 마감되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각각의 플랫폼에 어떤 부분을 담아야 하는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디즈의 경우에는 개발한 이유, 그리고 리워드에 대한 소개, 이 리워드에 대한 상세 스펙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리워드의 구성과 펀딩 금액도 당연히 명시해야 되겠죠. 또한 독특한 부분은 팀 소개가 들어가는데요.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각각의 팀원의 사진과 각각의 역할을 모두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펀딩 진행 일정을 보면 배송 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펀딩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고 기획, 그리고 사전 조사하는 과정,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까지 모두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계속 살펴보면 7번째로 펀딩금 사용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펀딩을 왜 하는 것이며 이 펀딩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투자이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주셔야 하고요. 꼭 공익적인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 환불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적어주셔야 하며 배송 관련 안내의 경우에도 하루에 몇 개 정도가 배송이 가능하며 어떤 배송사를 통해서 얼마의 배송이 되어지는지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 Q&A와 소통 창구를 정리해 주시면 펀딩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텀블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텀블벅의 경우에도 역시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펀딩의 목표를 적어주시면 되며 제작 과정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창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에 대한 철학이나 시행착오를 적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랜딩 페이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이미 제작이 되었거나 모금 기간 중에 이미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펀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작하는 스펙, 프로젝트 예산, 제작 일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예상되는 Q&A와 감사의 말, 창작자 소개를 모두 적어주시고 후원금 사용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텀블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예산을 제작하시는 분이 직접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누군가 제3자에게 기부를 하는 형태를 공약으로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후원자 안내, 기타 교환이나 환불, 배송 관련된 안내까지 적어주게 되면 텀블벅의 경우에도 기재하셔야 될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펀딩 수수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펀딩 수수료는 펀딩 중개 수수료와 피지 수수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나 텀블벅이 가져가는 수수료와 함께 우리 결제대행 수수료로 볼 수 있는 피지사 수수료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펀딩 수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세한 옵션이 있습니다. 라이트부터 엑스퍼트까지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라이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펀딩 절차를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베이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오픈 예정 서비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추가 금액이 수수료에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간 와디즈 오프라인 쇼룸에 전시를 하는 경우에 14%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며 익스퍼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나 PD 컨설팅, 에디터 피드백 등을 사용했을 때 1회 정도 에디터 피드백이 붙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와디즈가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요금제는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텀블벅의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 5%와 결제 수수료 3%로 총 8%의 수수료를 보이고 있고 부가세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